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APR이라는 회사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한 증권사에서 APR 주가 목표를 굉장히 높이면서 시장이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주가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와 관련돼서 뭐 몇 가지 잡음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것 좀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대차증권에서 발간한 이 APR 관련 리포트가 화제였습니다. 이 화장품 기업 APR의 목표가를 60만 원으로 기재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곧바로 현대차증권 측은 원래는 52만 원인 목표가가 60만 원으로 써 있었다며 정정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APR 관련 리포트가 나가고 언론에서 14건 정도의 기사가 보도됐다는 건데요. 모두 APR 목표가 60만 원이라는 내용이었고 정정된 목표가인 52만 원이라는 언론 보도는 뒤늦게 나온 단 2건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APR의 주가 역시 지난주 금요일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도 종목 토론방을 들어가 보면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현재 주가보다 50% 넘게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기업과 주가 정보 대부분을 얻을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편 현대차증권 측은 이번 APR 리포트에 대해서 단순한 기재 오류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순한 기재 오류긴 합니다만 투자자들 일부는 이 목표 주가를 보고 아직도 상승력이 굉장히 많이 남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38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여전히 뭐 52만 원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좀 혼란스럽긴 하네요. 그럼 어떻습니까? 증권사들은 계속해서 APR의 목표 주가를 조금 높이고 있는 상황은 맞는 거죠? 맞습니다. 60만 원이란 목표가 워낙 터무니없었지만 사실 52만 원이란 주가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승 여력이 충분하긴 합니다. 또 증권사들 역시 이 목표가 상향에 나서곤 있는데요. 사실 그간 APR은 상장 이후 박스권에서 주가가 벗어나지 못하는 등 부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 호실적과 화장품주 전반의 강세를 바탕으로 증권가에서도 줄줄이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APR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500억 원, 영업이익은 280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 20% 올랐습니다. 특히나 1분기 해외 매출이 전년보다 74%나 증가했는데요. 해외 사업 다각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추후 전망도 긍정적인 만큼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4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42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로 제시하며 현재 주가 아까 말씀해 주신 38만 원 정도보다 대략 15%더 높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대부분인 40만 원 중반대 정도의 목표를 제시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나온 목표가는 52만 원이면 생각보다 높은 목표가인데 그것도 기재 오류해가지고 60만 원으로 했다는 거는 단순 기재 오류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얼마나 증권 시장이 수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증권사가 조금 더 그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현대차증권만 조금 더 차이를 내는 목표 주가를 낸 이유는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사실 현대차증권 이외에도 이 파격적으로 5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낸 곳도 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노무라증권입니다. 해외 증권사죠. 지난달 29일 노무라증권은 APR의 목표 주가를 51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이 두 증권사가 주목한 포인트 둘 다 모두 바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이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재 시장이지만 홈뷰티 디바이스는 이제 막 발걸음을 뗐습니다. 노무라 증권 측은 미국의 화장품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GDP와 유사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홈뷰티 디바이스는 향후 7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26%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APR이 집에서 쉽게 피부 관리에 나설 수 있는 홈뷰티 디바이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추후 시장 성장과 함께 실적 상승 역시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5월 7일 준공을 마친 신공장 평택 2공장 역시 APR 목표가 상승의 주 원인이었는데요. APR은 신공장 건설을 통해 부스터 브로를 포함한 향후 신제품 전체를 이곳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자체 생산 비율 역시 최대 90%까지 높이며 비용 절감과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쪽으로 얼마나 시장이 확대되느냐 이게 핵심 목표인 것 같기는 하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잡음이 나왔는데도 그 목표가를 돌파해서 진짜로 6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밸류업 얘기를 또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한 기업이 밸류업과 관련된 공시를 했더군요. 그것부터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간 이 밸류업 관련 공시를 했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KB금융, 키움증권 등등 이 금융사들이 줄을 이었었는데요.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반도체 기업이죠. DB하이텍이 오는 3분기 밸류업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현재 KB금융, FN가이드, 키움증권, DB하이텍 등 이 4개의 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밝혔는데요. 네. 이 해당 기업들뿐만 아니라 메리츠 금융지주,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 같은 금융회사들 역시 밸류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잇따른 밸류업 공시에 대해서 내용 면에서는 기존 IR 자료와 큰 차이점을 찾기 힘들지만 목표를 정량적인 수치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 이러한 공시를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 전략, 재무성과 등을 시장에 투명하게 전달한다면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업의 밸류업 전략을 유심히 살펴봐야겠죠. 특히 저평가 업종 중 주주 환원과 더불어 여러 계획을 바탕으로 밸류업이 가능한 업종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통신, 화학, 보험 업종 등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 화학, 보험 업종 쪽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관심들만 하다 이런 말씀인데 밸류업 공시가 이제 이렇게 뉴스가 안 되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매일매일 이제 공시를 내야 이런 뉴스도 저희가 안 들여다볼 텐데요. 7월 달에 정부가 내놓는 세법 개정안도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밸류업과 관련돼서 인센티브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권가는 어떻게 전망하나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확실히 밸류업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증권가의 분석이긴 한데요. 일단 종부세와 같이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통과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가 동의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이 IS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밸류업 탄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일본의 사례에 주목하라고 설명했는데요. 올해 일본 주식시장 상승 배경에는 이 신니사와 관련한 세제 혜택의 영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니사를 통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일본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신니사는 한국과 달리 별도의 비과세 한도를 두지 않고 또 납입 한도 안에서의 투자 수익은 모두 비과세인데요. 이 니사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서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니사 투자 금액의 47%, 약 절반 가까이죠. 일본 주식시장 투자에 활용됐습니다. 특히나 적립형이 아닌 성장형의 경우 매수 상위 10종목 가운데 모두 10종목이 모두 일본 개별 주식이었고 배당 수익률 4% 이상의 고배당주가 4종목이나 포함됐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일본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많이 투자한 건지 투자를 많이 해줘서 일본 주가가 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효과는 나왔다라는 거고요. 우리도 이제 ISA 계좌를 강화한다라고 하면 어떤 혜택이 강화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하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어느 부분을 주목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 한국 ISA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 우리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 되냐 이게 사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겠죠. 이 한국 ISA의 경우 가입 전 기간의 순이익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한다는 점이 일본의 니사와 차이점입니다. 즉 ISA를 운용해 얻은 투자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면 결국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여야 간의 입장 통일로 ISA 세제 혜택 강화는 이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증권가에서는 앞선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고배당주와 관련한 ETF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을 원하는 개인들이 이 ISA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ISA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밸류업 수혜주인 국내 고배당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법 개정안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봤네요. 김동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